한번 제목을 붙였습니다. 아마 톨스토이는 평론반에서도 한 이게 두 번째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나는데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체계적으로 한번 쫙 하는 건 이제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톨스토이 그 선조들과 성장기, 이걸 내가 좀 자세히 해드리려고 했는데 선조들은 다 성장을 해버렸습니다. 이 선조들 중에는 온갖 귀족이 다 있어요. 장관, 지금식으로 말하면 장관급부터 그 쭉 여러 그 관계 인사들, 미술가, 화가죠, 남봉꾼, 싸움쟁이, 그 다음에 전투에서 공적을 세운 고급 장교들, 온갖 게 다 있는데 어쨌거나 대단한 가문이다. 백작 가문이니까 대단한 가문이었다는 건 틀림없고, 다만 이 피 중에는, 자 먼저 톨스토이 말 봅시다. 인간은 죽었으나, 이제 죽었습니다. 그 세계관계는 계속해서 다른 인간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단지 살아있을 때만큼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력해. 죽은 뒤에가 더 강력해요. 여러분 이 말을 내가 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인간관계를 미루고 살지만은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죽은 뒤에가 더 강력하게 남아요. 그 영향은 그 이해력과 사랑으로 인해 상승하며, 이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느냐에 따라서 상승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죽은 뒤에. 살아있는 모든 것처럼 중단 없고 끝도 없이 성장한다. 그 위대한 작가지만은 이 말을 난 톨스토이 강의할 때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해서 제일 앞에 내세우고 싶은 말입니다. 신이 있든 없든 천당 가든 지옥을 가든 현세의 사람들에게 존재했던 한 인간은 영원히 재평가 받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의 시대가 되어버리면 사라지죠. 그러나 여러분 후손들에게는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책을 한 권씩 다 내놓으라 이거예요. 그럼 책으로라도 남으니까. 이게 이제 톨스토이의 일과입니다. 상당히 좀 달리 살아야 되겠구나 생각이 안 듭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톨스토이에 대한 평가입니다. 막심 고르키가 한 평가입니다. 정말 대단한 바위덩이 아니요? 정말 엄청난 거인이야. 여러분 비유 같은 거 보시죠. 여러분들도 사람을 비유할 때 바위덩어리냐 돌덩어리냐 차돌명이냐 뭐 우리가 보통 차돌명 같은 사람이다 그래 말하죠. 자, 인간으로 치면 바위덩어리같이 대단한 사람, 엄청난 거인, 진정한 예술가.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느냐? 톨스토이 이전에는 문학의 진정한 농민 모습이 없었다. 다 귀족들이야. 소설에. 그리고 레닌은 두 눈을 함께 들고 나를 바라보며, 이제 레닌이 한 말입니다. 레닌이 고르키를 만나서 톨스토이 평가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레닌이 여러분들은 정식으로만 알지만은 거의 문학 평론가입니다. 문학에 대해서 굉장히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제 말합니다. 유럽에서 그와 견줄 만한 사람이 있다고 보시오. 그리고 그 스스로도 앞에다 그 누구도 없어. 쉽게 말하면은 레닌이 유럽 문학 다 읽었어. 근데 톨스토이 많은 사람이 없다. 이건 아주 정확하게 본 겁니다. 그래서 난 세계 많은 작가 중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 톨스토이를 난 보거든요. 2등이 빅토르 휴고. 이게 이제 내가 보는 세계 문학사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톨스토이가 고르키에 한 말입니다. 이 셋이 나중에 만나요. 1901년에 그 얄타 해변에서 톨스토이, 고르키, 체옥 세 사람이 만납니다. 그 별장에서. 그때 이제 이 세 사람이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해요. 그때 이제 고르키가 처음 톨스토이 만났을 때 남자들이란 지진이나 역병 또는 난치병과 같은 온갖 어려움과 고통 따위를 견뎌낼 수 있다. 그런 건 다 견딘다. 남자의 최대 비극은 뭐냐? 지금이나 앞으로나 바로 침실이라는 이름의 비극이다. 쉽게 말하면 뭡니까? 섹스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하냐면 톨스토이가 너무나 그 분야에
그 과잉이었어요, 정력에. 그걸 막 일생에 못 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남자가 꼭 이런지는 난 않다고 보는데, 돌소의 경우는, 돌소이가 볼 때는 남자 최대 비극은 바로 이 성 문제다. 성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 73세 때. 이 래핑 그림 중에서 굉장히 여러분도 아마 다른 데서 많이 봤을 겁니다. 이걸 가만히 보십시오. 래핑이 그냥 이 집에 와서 살면서 그린 거거든요. 보고 이 밑에 맨발입니다. 맨발에 옷이 보통 그 당시 농민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대로 가만히 서 있는 걸 그린 거죠. 참 이거 명합니다. 자, 참고 도서는 이 세 가지입니다. 1번이 제일 권위 있는 겁니다. 빅토리 시크롭스키 하는 거는 20세기 러시아 최대의 평론가, 실증적인 평론가. 이 사람이 그때까지 나왔던 톨스토이의 모든 자료와 연구를 참고해서 이게 뭐 거의 결정판이에요. 이보다 더 잘된 평전은 아직도 러시아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번은 앤드류 노만 윌슨이 쓴 책이고, 이건 그냥 뭐 보통 톨스토이 전기고, 이건 이제 러시아 사람이 아닌 거죠. 3번은 소냐는 톨스토이 아내의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소피아거든. 그 소피아를 러시아는 애칭이 있잖아요. 서양 사람들. 애칭이 소냐입니다. 이게 소냐, 그 표지거든요. 책 표지거든. 이게 시크롭스키 전기고, 이게 이제 2번 책이고, 소냐거든. 내가 여러분들께 원한다면은 3번을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면 참 굉장히 재미있고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절판돼서 아마 구하기 어려울 거예요. 정 어려우면은 내 책을 빌려줄 테니까 복사를 해도 되는데, 이만큼 두꺼워요, 이만큼. 왜 그러냐면은, 톨스토이 전기만큼 거의 완벽한 전기는 지구상에 잘 없습니다. 제일 완벽한 전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톨스토이 집이 크고 넓고 한 동네가 톨스토이 집이거든요. 그런데 군데군데다가 이렇게 바구니를 달아놨대요. 그리고 바구니 밑에 종이를 놔둬요. 그리고 필기도 오고 연필도 놔둬요. 그러면 누구든지 자기가 그날 보고 했던 일, 적고 싶은 일 적어서 바구니에 넣도록 돼 있어요. 그럼 바구니에 넣은 걸 그 메모지를 다 모아 지금도 그대로 있다 그럽니다. 돌쇠 박물관에. 그게 그냥 한 방 가득 차요, 그 메모지를. 그 메모지를 보면은, 소냐 이 책을 보면 말이죠. 어느 정도로 자세히 나오냐 하면은, 몇 월 며칠 점심때 하면은 식당에 누가 어디 앉고 자리까지 다 나와요. 엄청나게 외부 손님까지 오면 자리까지 다 나와요. 근데 그날 반찬에는 뭐가 나왔다는 거 다 나와요. 옷을 어떻게 입었다는 것도 다 나와요. 또 소리가 뭘 먹었다는 것도 다 나와요. 이거 거짓말이다. 아무리 전기를 취재해도 지금 살아있는 사람도 없고 그때 그런 거 써놓은 사람도 없어요. 누구 만났다고 옷 뭐 입고 앉았고 자리 어떻게 배치되고 그런 거 안 쓰거든요. 우리 다 인터뷰를 해도. 그 뭐냐? 메모지 보고. 그 메모지 별게 다 있는 거예요. 그 메모지 있는 거는 다 활용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소냐입니다. 그러니까 참 흥미진진해요. 특히 이제 여성, 그렇게 위대한 작가인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입장에서 본 톨스토이. 문제투성이죠. 여러분 다 아무리 남편이 잘나도 그렇고 문제가 많죠. 그 얘기 다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보면은 참 여러분들이 상당히 도움이 될 거예요. 살아가는데. 왜냐하면은 부부라는 게 다 이렇구나. 부부라는 게 이해하면 여러분 남편을 훨씬 이해하기 좋잖아요. 괜히 환상 가지고 어떻게 하지 말고 이걸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중고 서점에 들어가서라도 저 책을 한번 사서 꼭 한번 보시면은 글 쓴 데나 살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성생활까지 다 나와요. 이번에 여러분 내가 나눠드린 자료가 없는데 이 책에 보시면은 톨스토이가 나옵니다. 그 편 읽어보시면 되니까 없는 분들은 강의만 듣고 그대로 메모하도 됩니다. 자, 조상의 징기스칸 후예입니다.
징기스칸이 그 아시아인으로 유럽까지 거의 뭐 그냥 로마까지 쳐들어갈 뻔한 정복자 아닙니까? 그럼 그때 갔을 때 징기스칸이 위대한 건 뭐냐면은 후손들 다 현재 남아버립니다. 아들 중에 여기 남은 징기스칸 후손들이 러시아를 200년 동안 지배했거든요. 그 징기스칸 후예들이 칸 지배하에 있었거든.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러시아가 독립운동에서 쫓겨난 거죠. 다 쫓겨났는데 그 후예들이 여기서 러시아 귀족들하고 다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게 적인 겁니다. 칸. 그리고 징기스칸 후손이죠. 칸의 손녀가 야로스라블라는 이제 소도시입니다. 도시국가입니다. 예. 거기에 표들 왕자와 결혼했다. 그 후손들이 쭉 내려온 게 톨스토이 가문이 된 겁니다. 이제 어린 시절입니다. 태어난 데가 1828년 8월 29일 음력이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음력, 러시아 말로는 구력. 러시아 관련 책 여러분 보시면 다 구력, 신력 이래 나옵니다. 구력은 1917년까지 써요. 그 신력은 1917년에 레닌이 혁명을 일으킨 뒤부터 이제 새 달력을 씁니다. 그레고리 달력을 그대로 써요. 그 우리나라 음력 있듯이 여기도 그런 옛날 달력. 대개 한 2주 정도 차이가 나요. 우리 현대식으로는 이제 9월 9일이다. 태어난 곳은 야스나예 빨리아나. 영어로 말하면 클리어 그레이드. 밝은 잔디, 밭.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햇빛이 쫙 비치는 넓은 벌판 속에서 잔디가 밝게 쫙 있는 곳. 그런 뜻. 그 동네 이름이 야스나야. 야스나야 하는 거는 브라이트, 클리어 하는 그런 뜻입니다. 볼리아나 하는 건 들판이거든요. 그 지역은 툴라족 하는 툴라. 영어로 발음하면 툴라죠. 툴라. 벽작 집안 넷째 아들. 아버지는 카운트 하는 건 벽작입니다. 아버지는 1812년 나폴레옹 쳐들어왔을 때죠. 이걸 이제 그 러시아의 역사에서는 애국전쟁 이래 말합니다. 러시아가 생기고 이게 이제 그 두 번째 침략을 받는 거거든. 징기스칸 침략을 한번 받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 침략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는 1차 대전하고 히틀러 침략, 네 번을 침공을 받았죠, 러시아가. 그런 건데, 특히 이 전쟁, 나폴레옹 들어왔을 때 전쟁을 패트리오틱 워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의 베테랑, 그 참전 용사였다, 그런 뜻입니다. 어머니는 역시 백작입니다. 여백작. 카운티스. 볼콘스카야 하는 거. 볼콘스키 집안의 어머니 이름 마리아 볼콘스카야예요. 그런데 여자들이 시집가면 미국 여자들, 서양 여자들처럼 남편 성을 쓰기 때문에 마리아 도스타야 이러거든. 러시아 이름 내가 전에도 얘기했던 거 기억나죠? 야 이런 거는 여자. 그러면 남자 같으면 도스뚜이 혹은 도스토이 이래 버립니다. 여자니까 야 이래 나오는 겁니다. 그 딸의 이름은 전부 다 야 이래 나가요. 이 툴라의 위치가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200km. 툴라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청 정도 됩니다. 군청. 우리 군보다는 단위가 훨씬 크죠. 러시아 말로 현하는 건데, 오브라스트는 현하는 건데, 그 이제 군보다는 그 땅이 넓으니까 그 면적이 크지만은 행정 단위로 우리식으로 말하면 군 정도 되는 게 툴라,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서 12km 더 가요. 그럼 툴라까지는 굉장히 도로가 좋아요. 좋아서 그냥 쫙 고속도로로 가는데, 툴라에서 톨스토이 집 가는 데는 외길입니다. 아주 정치 좋은 길입니다. 내가 처음 갔을 때는 한 3시간 넘게 걸렸어요. 4시간, 200km 가는데. 그 길이 나빠가지고. 길이 그냥 좀 아스팔트가 울룩불룩하게 해가지고 그리고 버스도 나빠요. 버스도 우리나라처럼 고속도로 쫙 100km 나가는 게 아니고 아주 세월하고 갑니다. 그 길 얘기 나중에 내가 해줄게요. 이 집이 1921년에 국유화돼서 지금은 박물관으로 그대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 여기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모스크바죠. 이 모스크바에서 남쪽으로 쭉 가면 툴라, 이 툴라죠. 툴라에서 여기까지는 도로가 정식으로 중고속도로가 나 있고, 여기서부터는 시골길, 지방도로, 그 길로 쭉 들어간답니다. 이렇게 가거든. 이게 이제 야사나의 뻘야나를 말이죠. 툴라, 이러거든. 근데 여기서 가다 보면요, 모스크바에서 또 술집 가다 보면은 한 30분 정도 모스크바에서 가면은 체호브 이 의사 하던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꼭 들려보시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지금 메모해놨다가 여러분 러시아 여행 갈 때는 그대로 내가 설명해 준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 길이요, 러시아 길이 아주 로맨틱해요. 여러분 러시아 여행 가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우리나라나 유럽에서는 볼 수 없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가운데 이래 있으면은 도로 옆에 멀찌감치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한 포기가 아니고 대개 가로수는 한 포기씩 쭉 지어 있죠. 여기는 가로수 자체가 나무숲이에요. 그게 뭡니까? 백화나무 알죠? 그 러시아 왜 흰 나무 둥치에 쫙 뻗어나가는 거거든. 그 백화 그게 한 뭐 대여섯 포기씩 쫙 있어가지고 지루하기 짝이 없어요. 러시아의 버스 여행은. 왜냐하면은 유럽이나 지구상 어느 나라 가도 버스 타고 가면 바깥 풍경이 멀리까지 다 보이잖아요. 러시아는 그게 안 보여요. 왜? 가로수가 한 포기가 아니고 밀집해가지고 양쪽 다 막아버립니다. 그 보면 가로수만 보고 가요. 그러면 가로수 바깥 풍경이 보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중간쯤에 차를 세우기 좋은데 차를 세워놓고 뛰어가서 가로수 밀집한 가로수를 넘어서 가면은 들판이 보입니다. 그걸 봐야만이 진짜 러시아 여행이에요. 러시아 여행 가서 들판 안 보면 그건 헛겁니다. 그 들판을 보면요, 나는 그 뭐 밀밭도 보고 해바라기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밀밭 그거 보면 우리나라 농사 짓기 싫어져요. 밀밭이 끝이 없어요. 온 들판이 그냥 쫙 해바라기 끝까지 해바라기. 이게 이제 길입니다. 가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가시라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툴라입니다. 툴라읍에도 볼 게 많아요. 이 원래 읍좀 되기 때문에 말이 그 행정 단위로 읍이지 실제로 시입니다. 툴라시 시이기 때문에 굉장히 볼 게 많습니다. 이게 이제 톨스토이 집 정문이거든요. 정문 이게 이제 이 정문이 처음 내가 갔을 때 1990년대인데 90년대 중반인가 한데 처음 갔을 때는 이 톨스토이 집 그 생가가 마을이 없이 그냥 황량한 이런 벌판에 있었어요. 근데 그 뒤에 가니까 차츰차츰 동네가 생겨가지고 지금은 너무 정감이 떨어져요. 이 완전 관광촌이 되어가지고 온 세계에서 다 오니까 여기 막 이 앞에 장사꾼들 집하고 이게 쫙 늘어서 버렸습니다. 그 완전히 그냥 내가 처음 봤을 때 완전 다른 풍경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집이 얼마나 크냐. 거의 한 마을이거든요. 학교보다 더 커요. 대학 캠퍼스만 해요. 이게 이제 하나의 빨리하는 뮤지엄,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인데, 원래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 집이 요래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보면 이렇게 한 채가 있고, 이쪽 건너 좀 멀리 떨어진데 또 한 채가 있어요. 나중에 그게 한번 사진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이제 실내에 들어가면 다 있는데, 아마 이렇게 엄청나게 자료를 많이 모아놓은 박물관은 드물 거예요. 어쨌든, 톨스토이 손 거쳐간 건 전부 다 모아놨어요. 내부까지 뭐 태어난 그 침대부터 뭐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이게 집 안에 있거든요. 톨스토이 생가 집 안에 다 있어요. 이런 연못도 있고. 이런 걸 이제 가만히 보고 내가 말했던 소냐라는 그 책을 보면은 막 나중에 톨스토이가 바람 피우고 막 말씀 일으킬 때는 이 소냐가 화가 나가지고 이 우물에
빠져 죽으려고 붕 빠집니다. 여자가 추울 때인데 빠져가 죽는 걸 막 거전해 가지고 간신히 살렸어요. 그걸 알면은 그걸 모르고 보면 이상하다. 어떻게 무슨 물에 빠져 죽나 하지만 바로 이 집안에 호수가 있어요. 돌소의 빨러. 이게 이제 볼콘스키 가문입니다. 아까 봤던 집하고 완전 다른 데입니다. 내가 이쪽 한쪽에 있다 그랬죠. 이 뭐냐면 볼콘스키가 외갓집이거든. 원래 이 집 전체가 외갓집 집이었는 걸 돌소의 아버지가 어머니가 올 때 타서 지장금을 갖고 온 거야. 이 농장 전체 이게 농노가 350명 가량 되는 그 집이거든요. 이 집안이 이 백작 집안이 농노 350명이면 이 마을 전체가 완전 돌스토이 농노들이에요. 옛날에. 그래 알면 된단 말이죠. 그 외갓집 성이 볼콘스키입니다. 이 나중에 전쟁과 평화에도 볼콘스키 나오죠. 그게 바로 외갓집 성이에요. 그러면 있었는데 나중에 돌스토이 아버지가 일찍 죽고 나중에 잘못해가지고 저당 잡혀가지고 절반을 팔아버린 겁니다. 이쪽 절반 팔아버리고 반 남은 게 지금 돌스토이 박물관에 돼 있고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요. 이건 나도 가보지도 않았고 이건 갈 생각도 안 해요. 지금 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아마 별개입니다. 외갓집 원래는 한 집 다 돌스토이 집 거였는데 저당 잡혀가지고 빼게 팔아버린 거죠. 이게 그 영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제 묘지를 보려면은 묘지도 이 안에 있거든요. 이게 한참 가야 이제 묘지가 보인단 말입니다. 이거 보시면은 모글락 하는 이게 이제 텀입니다. 영어로 무덤. 돌스토이의 무덤 그런 뜻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돌스토이 묘지 한글로 표시되어 있죠. 굉장히 고맙죠. 왜 이런 줄 압니까? 삼성이 돌스토이 문학상 기금을 떼요. 우리 삼성 재벌이 참 좋은 일이 했죠. 그러니까 그 기념으로 한글로 표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재벌이 필요하죠. 일단 참 고맙지 않아요? 다 저러 있는데 그냥 한글만 딱 우대박고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 가면 기분 좋죠. 다 여기 다 있어요. 원실 한글 다 있잖아요. 간판에. 자, 2살 때 어머니가 여동생을 출산한 중에 산후우열로 죽어요. 2살 때. 4살 때 개미 형제단을 만들어가지고 이 형이 있거든. 형이 만드는데 그냥 들어간 거죠. 개미 형제단은 뭐냐? 이 형도 굉장히 훌륭하고 똑똑해요. 돌소이 못지않게. 그리고 이 형이 어릴 때부터 왜 이렇게 인간들이 서로 싸우고 전쟁만 하고 이러냐? 괴로우냐? 이 지상에 다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 없느냐? 그걸 우리가 해보자. 우리 형제 가자. 그래서 그냥 4살짜리가 뭘 알아요? 너도 개미 형제단이다. 그러니까 형이 만든 겁니다. 돌소이 만든 거. 만들어가지고 그 지상의 행복을 찾는 그 비밀이 뭐냐? 그 파란 막대 하나를 나무 중에서 그 뚱치가 파란색 나는 걸 하나 딱 가지고 이게 그 바로 이 지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밀이 있는 건데 나중에 우리 땅에 묻어놨다 나중에 크면은 이게 찾아내가 지상을 행복하게 하자. 그리고는 자기 동산에 묻어놨어요. 그 파란 막대를 묻어놓은 그 자리가 돌스토이의 묘지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돌스토이가 죽은 뒤에 내 그 형하고 같이 했던 파란 막대 있는데 거기 날 묻어다오. 그게 묘지란 말이에요. 그 묘지가 바로 뒤에 나옵니다. 그 나중에 무덤 얘기 잘 나오니까 그때 하는데 돌소이 무덤을 안 씁니다. 내가 처음 갔을 때는 못 찾아가지고 지나쳐 버렸어요. 그리고 가이드가 와주려면 막 찾아가지고 했거든. 지금은 이제 길 아까 사진 봤죠? 내가 처음 갔을 때는 그게 아니고 외길 막 잔디가 쫙 자풀이 있는데 요만큼 토끼길 같은 그런 외길만 하나 있는데
가만 옆에 있다 아무리 가도 없어요, 무덤이. 나는 돌소이 무덤이니까 뭐 비석도 있고 이런 줄 알았거든요. 지는 가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고 와서 찾아보니까 관 있죠. 원래 돌소이가 유언이 뭐냐면 우리 경하고 했던 거기에 파란 막대 있는 그 자리에다가 내 관을 그대로 놔둬라. 묻으라가 안 그랬습니다. 그대로 놔두니까 거기에 흙이 쌓이고 뭐 풀이 박혀가지고 저절로 이렇게 세월이 가서 저절로 이렇게 꼭 관처럼 반듯하게 이렇게 관 위에 흙과 풀이 나가지고 된 게 그게 돌소이 무덤 그대로입니다. 이걸 보면요. 이 사람이 왜 위대한가를 난 그걸 보고 깨달았어요. 누구도 죽은 뒤에 다 묻고 뭐 그래 하거든. 자기 유언으로 그냥 딱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대로 준 거예요. 후손들도 어지간하죠. 그 아내도 남편 유지를 따라 그대로 둔 거예요. 그게 세계적인 명무덤이 된 거죠. 그대로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래서 이제 이랬을 때 이제 어머니가 죽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이사를 여러 번 하는데 모스크바 가서 이사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옛날에 지주들이 다 서울에 집이 있듯이 여기도 이제 지주니까 서울에 집을 하나 둬야 되거든. 그럼 모스크바에 제일 가까운 모스크바에 페테르부르 너무 머니까 모스크바에 집을 하나 샀어요. 샀는데 처음에 사지 않고 전세들을 삽니다. 전세 살 때 여러 번 이사를 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금은 모스크바에 있는 톨스토이 박물관 여기 제일 오래 살아요. 집을 샀고 그래서 그게 이제 1882년부터 20년간 보낸 거는 계속 여기 있었다는 뜻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여기하고 야산에 빨려나하고 모스크바 있는 집하고 왔다 갔다 한 겁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박물관에 돼 있단 말이죠. 부활도 집필했고 21년에 개원했고 아버지는 9살 때 죽어요. 또. 왜 죽느냐? 뚫려 있었죠. 읍내. 거리에서 졸도해서 사망했다. 이래 말하는데 이제 일세를 이해하면은 나쁜 짓 많이 해서 죽었다. 무슨 나쁜 짓 했을까요? 여자. 무슨 여자? 농노. 여러분 지난번에 도스토옙스키 했던 거 기억나죠? 도스토옙스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어요? 농노들한테 린치 당해서 죽었죠? 이거 기억나죠? 도스토옙스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도스토옙스키 아버지보다는 좀 착했던 모양이에요. 그냥 도스토옙스키 아버지는 그냥 마차를 타고 나갔다가 시신이 그냥 확 그 마차 밑바닥에 처박혀가지고 마차가 돌아왔는데 보이긴 시신이 있었단 말이죠. 도스토옙스키 아버지는 그 정도는 아니고 어쨌거나 거리에서 졸도했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나쁜 인상을 안 주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자세히 보면은 결국은 이제 또 농노들이라는 게 참 착하게 살기 어렵죠. 그런 원한들이 쌓여가지고 대개 보면 지주들이 저렇게 불행하게 죽는 예가 많은데 그 예에 속하는 겁니다. 나도 뭐 그 이제 독살설 말하는 그겁니다. 나중에 또 규정을 했다 그래요. 이걸. 자, 이러니까 이제 갈 데가 없습니다. 이 남매들이. 갈 데 없으니까 이제 고모집에 갑니다. 고모 이제 오스젠 사겐 부인이 5남매 후견인이 돼요. 고모집에 가서. 그랬다가 이 아버지가 죽은 뒤에 처음으로 모스크바 집으로 가봅니다. 갔다 또 다시 돌아오죠. 이제 모스크바 쉽게 말하면 촌놈이 서울 구경 처음 한 거야. 도시. 그때는 모스크바는 또 수도는 아닙니다. 수도는 페테르부르크니까. 모스크바 구경하러 갔다가 이제 다시 온 겁니다. 할머니가 10살 때 또 죽어버려요. 그럼 이제 10월에는 할머니가 이제 어른처럼 딱 지키고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고한데 할머니가 이제 다 봐줬는데 할머니 돌아가셔 버리니까 아무도 해줄 사람이 없어요. 이러면 이제 완전히 나무 신세를 져야 됩니다. 이게 모스크바 집입니다. 모스크바 집. 모스크바 집 본체가 아니고 본체는 이쪽에 있고 이건 창고지. 창고. 이게 이제 모스크바에 있는 박물관. 여기도
돌스토이가 하던 운동기구부터 뭐 자전거 뭐 전부 다 있습니다. 양쪽 집에 가면은 돌스토이 어떻게 살아나는 게 적나라하게 쭉 다 나와요. 이것도 이제 모스크바 겁니다. 자, 이러다가 13살 때 카잔으로 아예 이사를 가버립니다. 이 집 판 게 아니고 그대로 놔두고. 왜? 농부들 그대로 농사 짓고 그대로 유지해야 되니까, 그 재산은. 그 돌보던 고모가 죽으니까 세 형들과, 이게 넷째 아들 세 형들과 새로운 후계는 새로운 고모를 찾아서 카잔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카잔은 어떤 도시냐? 여러분 카잔 같은 건 알아두세요. 러시아 기행을 가더라도. 회교하고 회교 문화와 기독교 문화가 완전히 어우러져 함께 있는 그 도시가 카잔입니다. 이 러시아가 시베리아하고 경계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랄 산맥이라 그랬죠. 우랄 산맥 동쪽은 시베리아고 우랄 산맥 서쪽은 이제 러시아거든. 그럼 우랄 산맥을 넘기 직전에 시베리아 제일 가까운 시베리아를 개척하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카잔입니다. 쉽게 말해 개척 도시야. 그러면 이게 제일 동방에 가까워요. 근데 이게 옛날에 이게 몽골 징기스칸 후예들이 지배했던 도시들이거든요. 그럼 몽골 후예들이 여기 와서 종교를 뭘 믿었느냐? 나중에 그 회교를 믿어요. 왜? 아랍 쪽도 그 징기스칸 후예들이 지배를 했거든. 그 후예들이 다 기독교 된 사람도 일부 있겠지만은 거의 다가 회교도 합니다. 회교도 문화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러시아가 들어가서 정복을 했기 때문에 회교 문화와 함께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이 막 그 유럽으로 치면 마드리드 같은 데입니다. 마드리드. 스페인 도시 같은 그런 식의 냄새가 난 데거든요. 근데 세계 문화유산 도시가 되어 있고 이 카잔입니다. 카잔은 나도 못 가봤어요. 참 가고 싶은데 너무나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돼요. 참 그냥 이래 전설로만 들어도 참 좋은 대학이야. 근데 그럼 이 대학이 뭐가 유명하냐면은 카잔 대학이 러시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대학이고 특히 동양학부가 유명합니다. 카잔 대학장 왜냐하면은 이때 러시아에서는 동양학부 하면은 동양학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과가 터키입니다. 왜? 터키가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오스만 투르크. 그랬잖아요. 오스만 투르크.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유럽까지도 위협을 했잖아요. 오스만 투르크가. 근데 그 동양하면 제1 연구 대상이 터키야. 그 다음이 이제 중국이나 뭐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걸 머릿속에 두셔야 됩니다. 동양학부 가면 중국, 한국 아이가? 일본 아이가? 그거 아니에요. 그 돌소도 이 대학 들어간 거는 카잔 대학 동양학부입니다. 터키였고 합니다. 터키 전공이에요. 그 오리엔탈 랭귀지 하면 터키어입니다. 근데 동양학부 들어갔는데 전혀 돌소에는 배우고 싶은 생각이 없어. 취미도 없고 흥미도 없어요. 이 카잔 대학이거든요. 이 대학이 참 사진을 보니까 정말 한번 가보고 싶은데 이 대학이 이제 뭘 유명하냐 하면은 카잔 대학 시절입니다. 참 소갈머리 없게 생기지 않았어요? 아마 여러분 이 사진을 그냥 보면은 전혀 이 사람을 돌소이로 보지 않을 겁니다. 만큼 아주 성질이 날카롭고 소갈머리 없이 생긴 겁니다. 저런 사람이 그야말로 마음을 잘 먹어가지고 나중에는 얼굴이 잘 된 거죠. 카잔 대학이거든. 러시아 제2 전통을 가진 학교인데 이 얘기했죠. 왜? 동방 정복, 시베리아 정복을 위해서. 그리고 터키가 이 당시 러시아의 제1 주적이 터키. 그러니까 터키 연구가 왜? 자기 나라 쳐들어오니까 터키 연구가 중요한 과제가 되죠. 그래서 그러고 시베리아 쪽, 그 다민족이잖아요. 시베리아가 온갖 민족이 다 있거든요. 그걸 정복하려니까 정복하기 위한 기초 학문을 닦아야 된다. 그게 바로 카잔 대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쉽죠. 자, 대학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창녀촌에 가는 겁니다.
16살 때 갔어요. 근데 난 또 이건 내가 굉장히 여러 사람의 전기를 다 봤는데 똘소이 같은 이런 전기는 난 처음 봤어요. 끝난 뒤에 침대에 걸쳐 앉아 정신을 씹하고 울어버렸다. 참 착한 거죠. 다들 울으면 안 나거든요. 남자가 총각딱지 뗐다고 여러분 웁니까? 안 울어요. 기분 좋아하지. 그게 뭐야? 죄의식이죠. 그런 죄의식이 있는 거죠. 이 가잔 대학이 유명한 건 왜 유명하냐면은 두 중퇴생 때문에. 첫 중퇴생이 톨스토이입니다. 2학년 때 중퇴하거든요. 자진 퇴학해버려요. 두 번째 중퇴생이 레닌입니다. 혁명가. 그러니까 두 중퇴생이 세계에 다 위인이죠. 가잔 대학입니다. 근데 이제 원래 동양학부였다가 부학부로 옮깁니다. 동양학부 들어가 보니까 뭐 특히 뭐 싫거든. 부학부로 옮겨버려요. 옮겨가지고 이제 어떤 교수를 만났냐. 메이에르라는 교수를 만나게 돼가지고 이 교수가 지금으로 치면 상당히 진보적인 법대 교수인 거예요. 법대 교수는 되게 꼴통이거든요. 근데 진보적인 교수예요. 그리고 농노제 비판하고 베린스키 서클에 가담하고 법대 교수가. 그러니까 시민들 법률 지식이 없어서 손해보니까 시민 법률 상담소를 개설하고 굉장히 훌륭한 법대 교수죠. 학생들께 실제 사건을 교과서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 이런 문제 있다 해봐라 이런 식으로 해주고 주민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줘요. 이런 교수를 만난 거야. 그래서 이 교수 메이에르는 법학을 단순히 학문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의 문제를 다루는 생생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주는 지혜로 법학을 바꿔버린 겁니다. 그 톨스토이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기질이 다르죠. 기질이 민중 기질이에요. 그런데 메이에르가 이 교수도 톨스토이를 알아봐요. 근데 교수들이나 아무도 톨스토이 안 알아봐. 메이에르가 처음 톨스토이 지능을 그 사람들을 알아보고 호평을 합니다. 아, 이놈 크게 될 놈이다. 다르죠. 보는 눈이. 여러분 자식 크게 될 놈을 적게 볼 놈을 알고 해놓으면 배려해요. 크게 될 놈을 큰 눈에 봐가지고 잘 길러야지. 크게 될 놈을 적게 기르면 안 돼요. 톨스토이에게 과제를 준 게 뭐냐면은 에카체리나 훈련과 몽테스키의 법의정신 두 개 비교해라. 아주 그야말로 고단위 사유와 연구를 요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에카테리나 여자는 내가 전에 얘기했죠. 뭡니까? 어떤 여자입니까? 계몽주의를 실천한 여자 황제입니다. 여자거든, 여자 황제. 바람둥이 여자 황제. 기억나죠, 이제? 여자 황제. 아무 남자나 끌어들여가지고 바람 피우고, 지금 이제 그 러시아 유명한 엘미타즈 박물관이 그 모았던 모든 전시품 거의 다 그게 이 에카테리나가 살던 궁전이 엘미타즈 그 미술관, 그 박물관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여자거든. 이 여자는 그야말로 러시아가 뒤졌다. 유럽 따라가려면 멀었다. 그래서 에카테리나가 좋아했던 사람이 볼테르. 그리고 볼테르 동상도 많아요. 그 엘미타즈 박물관에 가면은 흉상이. 그 몽테스키의 법의 정신. 이걸 막 좋아한 거예요. 황제가. 짜르가.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딱 하라고 준 거예요. 법대 교수가. 법의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은 메이에르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는 전혀 공부를 하고 싶은 의사가 없는 것 같았다. 유감이다. 이 학생은 정말 풍부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고 눈에 지혜가 가득하다. 그 선한 의지와 자율성으로 보건대 이 학생이 빼어난 인물이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어때요? 교수 자격 있지 않아요? 여러분도 만나려면 이런 선생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재능을 알아주는 선생.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못 다녀서 중퇴합니다. 도저히 안 돼. 일부에서 낙제 혜택하기도 하는데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시험에 낙제해요. 근데 그냥 중퇴해버립니다. 중퇴하고는 엄청나게 독서를 많이 하고 집에 와서 루소 전집을 다 읽고 영어 라틴어 농업에 연구해요. 그래서
농노들 일하는 거 보고 저 농노들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일하는 방법 없을까? 지가 탈곡기 고안도 해봐요. 고안해가 만들어봐요. 실패해. 안 돼. 그래. 이런 엄청난 독서를 할 때 부식기는 예프키는 오네킨 이걸 읽고 감동을 합니다. 예프키 오네킨은 기억나죠? 유한 그야말로 그냥 잉여 인간상을 만든 귀족들을 그린 예프키 오네킨. 이때 이제 돌스토이가 자기 규칙을 세웁니다. 이게 참 독특해요. 내가 보기에는 어떤 위인도 이런 규칙을 세우기 힘드는데 1번 부의받은 일은 무슨 일이라도 해내자. 2번 할 때는 아주 잘하자. 3. 무엇을 잊었다 하더라도 결코 책을 뒤적이지 말고 스스로 생각해내도록 한다. 3번을 주시하십시오. 하다 이 책 자꾸 저 책 하지 말고 가만히 자기 혼자 생각해보는 거예요. 궁리로. 이게 많은 유추력과 추리력과 판단력을 내리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도 글도 이랬어야 돼요. 생각을. 쓰다 잘 안 되면 좋은 작품 보고 흉내낼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해봐요. 4번 가능한 전력을 기울여 너 정신이 살아있도록 3번하고 같은 겁니다. 5번 항상 소리내 읽고 생각할 것. 이건 달라요. 이건 5번은 난 반대예요. 소리내 읽으면 빨리 못 읽어요. 묵독을 하면 빨리 읽거든요. 딴 사람보다 속도 나게 독서를 해야 돼요. 6번 너를 방해하는 사람들에게 방해가 된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말자. 야, 너 그리 방해되는 말하자. 처음에는 스스로 깨닫게 하고 만일 알아듣지 못한다면 용서를 구하고 분명히 말해줘라. 내 한 일 방해하는 건 용서하지 말라. 툴라에서 계획 추진 실패하고 페테르부르크 갔다가 이때 자기의 고민을 그린 소설이 지지와 아침이라는 단편. 안 봐도 지장 없어요. 20살 때 페테르부르크 대학 학사 시험에 형법 2과목 통과합니다. 중퇴했죠? 법학 공부도 별로 하지도 않았어. 한 학기 정도 들은 거야. 그 지가 책을 이렇게 찍어봐가지고는 페테르부르크 대학 가죠. 학사 시험에 형법 2과목 합격된 거예요. 이러면 이래 2개 합격되면요. 지방에 오면은 일정한 자격이에요. 그게 뭐냐면 툴라 현청 문관 1급이야. 이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현 의회에 발령을 받아요. 독학해가지고. 350명 농노 가졌다 그랬죠? 근데 350명의 농노가 맨날 갖다가 바친데도 빚을 져요. 왜? 소비가 많은 겁니다. 귀족들이 그 급에 맞게끔 먹고 자고 뭐 놀러 다니고 쓰고 노름하고 뭐 바람 피워야 되고 뭐 맨날 빚에 쪼들리는 거야. 참 웃기지 않아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돼요. 그래서 에이 이거 그냥 마르만트 맡겨놓고 나는 군에 나가자. 왜? 이미 자기 형들은 다 군에 가버렸어. 자기도 군에 가는 거야. 왜? 영장도 안 받고 그냥 형 있는 대로 가는 거야. 제일 큰 형한테. 그 어디냐? 카프카스야. 카프카스 포병대. 거기 가서 사관 후보생 때문에 장교가 되니까. 그것도 혼자 안 가고 비서, 시종 데리고 비서도 아니지 시종. 백작이니까. 40일 만에 카프카스까지 갑니다. 귀족들은 가더라도 꼭 러시아 나라가요. 참 짜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게 레닌 혁명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귀족들은 군에 갈 때도 자기 몸종을 데리고 갑니다. 자기 말 타고 자기 몸종 데리고 가요. 몸종은 가가지고는 그 장교 밥을 다 해줘. 다 뒷바라지 해줘요. 장교를. 그 군이 되겠습니까? 그게 군이. 그 이제 가니까 아주 고약한 데서요. 카프카스 산에 있는데 포병대 그 니콜라이가 형이 있는데 이제 여행하는 게 이렇습니다. 볼가 아스트라하는 볼가강의 저 남쪽입니다.
한참 내려왔거든. 그것까지 가서 거기서부터는 그 볼가강까지는 이제 뭐 배 타고 가고 거기서부터는 땅을 걸어가지고 형인들 갔단 말이죠. 이때 아까 모습보다 조금은 좋아졌죠. 그러나 성격이 아주 팩하고 별로 가까이 하고 싶지 않는 남자죠. 이때만 해도 급하게 보이잖아요. 이건 이제 여러분 러시아 지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모스크바 북쪽에서부터 쫙 내려와가지고 이게 블랙 그 흑해입니다. 흑해 이쪽이 카스피해입니다. 카스피해죠 여기가. 그럼 카스피해와 흑해의 중간에 있는 것이 그루지아, 이게 영어로는 조지아입니다. 그루지아. 여기에 카프카스 산맥이 있단 말이죠. 카스피와 흑해의 중간에 있는 카프카스 산맥. 여기에 이 지역이 지금도 러시아가 테러 넣고 하는 게 이 지역 사람들이거든요. 독립하려고. 이 그루지아가 아주 독한 완전히 다인종 국가거든요. 옛날부터 그냥 너무나 다인종 국가 다스리기 힘든 지역입니다. 여기가. 지금도 그 체첸 뭐 하는 그 러시아 시내 뭐 페테르부르크 시내 테러 넣고 하는 게 전부 다 여기 출신들입니다. 여기 출신들 아주 독종들이에요. 이 지역에 이제 간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딱 감이 잡히죠. 이 뭐 나도 못 가봤으니까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보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불어로 되어 있는데 흑해, 카스피해, 마르카는 거는 불어로 바다입니다. 이 중간에 있는 게 이 일대가 이제 그루지아란 말이죠. 가서 도착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군인이 얼마나 엉망이냐. 군인도 아니야. 그냥 장교 하나가 자기 큰 형이야. 쉽게 말해 장교 동생이 와가지고 그 부대에 빌붙어가지고 부대밥 먹고 그거 같이 자고 그래도 괜찮아. 그러니 그럼 뭐 군대가 되겠어요. 길도 안 서고. 그러다가 10달 뒤에 정식으로 영장을 받아요. 그래서 정식으로 군인이 됩니다. 이제 알겠죠? 이 제도가 얼마나 엉망개파인가. 그래 하면서 돌스토이는 또 가만히 못 있으니까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거기 소수민족 언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윈문학 기록 착수를 해요. 그러니까 형이 다 알아. 이 새끼가 도박하다가 농장 경영 안 되니까 이어와서 내한테 와서 빈대 노릇 한다는 알아. 절대 도박하지 말아라. 그래도 안 돼. 벌은 못 줘. 하조피를 지니까 자기 고향 집 팔먹으려고 그럽니다. 이때 팔렸으면은 지금 그 박물관도 없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 일가 친척들이 대납해가지고 위기를 모면합니다. 그러니까 도서에 가면 생각해봐요. 이 형 때문에 도박도 못하겠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군대에 봉급받아가지고 안 되고 빚도 못 갚고 글 쓰자. 이래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글 쓰는데 그냥말로 그냥 정성을 다합니다. 왜?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군에 있을 때 쓴 거거든. 여러분들도 시간이 없어 글 쓸 시간이 없다 하는 거짓말입니다. 군에서도 쓰는데 돌스토이는. 이어봐. 체첸 소탕에 동원되잖아요. 현주민들 소탕하러 그 주민인 겁니다. 현지 여러 민족이 있는 데서 체첸 쪽. 체첸이 지금 러시아의 최고 골칫거리 테러 넣는 집단 아닙니까? 이때부터 해도 아직도 그 소탕이 안 된 지역이 체첸이란 말이에요. 골칫거리죠. 그 지역이 아제르바이잔도 여기 그 석유가 많이 나요. 러시아가 절대 놓을 수 없는 지역이야. 근데 막 독립하려고. 이때 쓴 소설이 출세작입니다. 이 3부작이거든. 유년시대, 소년시대, 청년시대 3부작입니다. 이걸 이제 세계 문학사 전체를 보면은
성장소설이라는 게 있거든요. 성장소설이라는 그 장르가 있습니다. 성장소설 세계 3대 성장소설 작가, 3대 작가 꼽으라면은 괴테가 제일 오래됐죠. 괴테, 빌헤름 마이스터 성장소설. 그 다음에 톨스토이, 유년시대, 소년시대, 청년시대. 다 똑같아요. 괴테도 그 제목은 빌헤름 마이스터 도제시대, 제목은 다르지만은 내용은 다 어렸을 때, 소년 때, 청년 때. 톨스토이도 3개. 그 다음에 둘이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고르키는 우리가 나중에 할 거거든요. 고르키도 3부작입니다. 그런데 이게 신통한 게요. 세 작가가 다 내가 검토를 해보니까 유년시대가 제일 뛰어나요. 여러분들 만약 그 궁금하다 하면 유년시대만 정독을 착 하고 그 뒤에 건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우리 사람들 거꾸로 해요. 유년시대는 안 보고 소년시대 어떻게 컸지? 궁금하다. 아니면 청년시대 어떻게 했지? 다 커서 어떻게 했지? 너무 재미없어요. 괴테 거도 재미없고 고르키 거도 재미없고 톨스토이 거도 재미없고 톨스토이도 이 3부작 중에서 1번 유년시대가 최고로 걸작입니다. 근데 이제 발표는 유년시대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연재를 합니다. 이게 세 권입니다. 여러분 구하려면은 유년시대와 소년시대 한 권에 다 있어요. 청년시대 한 권. 두 권만 사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유년시대거든. 처녀작이야. 이걸 동시대인이라는 잡지에 연재를 한단 말이에요. 하니까 내가 볼 땐 제일 정성을 들인 거야. 어렸을 때, 자기 막 어렸을 때, 철없을 때부터 젊을 때까지를. 이게 최고 걸작이 돼. 이게 이 한편으로 그 당시 전 문단을 휩쓸어버리는 대가가 되어버립니다. 한 편 딱 요 한 편 가지고.